여자에 의한, 여자를 위한 법률 컨설팅 프로그램 김학팅 건강법원. 안녕하세요, 정은숙입니다. 이번 주는 함께할 분들을 우리 김지우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돼. 정말 기대되죠. 네. 부탁드립니다. 소개보다 저의 어떤 우리 팀원들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 쪽에 가깝습니다. 네. 네, 저를 먼저 소개하면 밖에서는 특별하게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다가 여기 와서 카리스마를 품은 미소를 가진 변호사로 등극한 김지우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느 분 소개해 주실 황 거예요? 변호사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황 변호사님은 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카품비 자리를 좀 탐내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양보를 못하고 대신에 황 변호사님은 그 지적이고 보시다시피 지적이고 그레이스한 외모를 갖고 있어요. 아하. 그리고 여기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애교 있는 눈웃음이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추천이라고 저 싫어할까봐 좀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요. 가끔 밤톨 같다는 느낌도 들고 우리 진행하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노래 하잖아요. 노래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회식 날 노래 실력을 기대 한번 해봐도 될까요? 밤토리 노래 실력을 기대해 보겠고. 밤토리. 네. 키도 늘씬하시고 얼굴도 오목조목 예쁘게 생기시고 제 생각에는 개그맨 아니고 그냥 배우 하셔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사석에서는 저희들한테 격이 없이 언니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게 되게 이렇게 부침성도 많은 것 같고 한 분 한 분 지금 유심히 보시고 느낀 바를 말씀해 주시는데 좀 걱정되네요. 저 차례가 되다 저는 보니까. MC님을 이제 마지막 피날레로 멋지게 장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30대 이후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사사 사이즈, 아직도 사사 사이즈신 것 같아요. 진짜 멍청하세요, 네, 진짜. 그래서 되게 부럽고 그리고 저보다 언니시니까 저보다 먼저 갈 수 있도록 제가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을 부릅뜨고 괜찮은 남자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훈훈한데요, 진짜. 사실 김지우 변호사님의 소개를 듣고 보니까 매주 김지우 변호사님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생각도 많이 해주셨고 준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는 우리 황다현 변호사님께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완전 부담스러워. 부담 갖고 준비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황다현 변호사님께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무슨 질문? 황다현 변호사님 아이가 둘이잖아요. 네. 몇 살이죠? 1살하고 3살. 그러니까 7개월. 7개월하고 3살이면은 어리지만 아이에게 지금 뭐 따로 가르치는 거 한 개 정도는 있으실 것 같은데. 제 친구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어디 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일하고 있는데 산후조리원에서 동기들이 뭐를 하고 하는데 이제 되게 웃긴 게 영어 교재를 벌써 사더라고요. 몇 살인데요? 그 집 애도 3살이에요. 아이고. 네, 3살인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노래로 어떤 영어를 가르치는 어떤 교재가 있는데 그게 뭐 산후조리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수학하고 영어 교재를 산대요. 그래서 그거가 좋다고 해서 걔도 샀다. 그래서 저보고도 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는 또 안 살 수가 없어요. 이미 무슨 영어든 수학이든 뭘 준비하셨어요? 저는 이제 뭐 나중 되면 많이 읽으니까 뭐 어렸을 때는 책 사주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사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도 책을 좋아한다고 많이 읽어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전엔 책이 없다가 그래서 이제 그거 사고 좀 읽어주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에요. 아니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교육 부담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제 늙어서 돈 없는 이 실버 푸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러지 않습니까? 김 변호사님, 우리나라 사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세요?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강남 아닌가요? 같으세요. 예. 근데 어쨌든 시골에서 태어나서 공교육만 사실 받았고 사교육은 별로 많이 받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제가 아이가 있다면
일단 공교육 안에서 얘를 공부를 시키고 근데 걔가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재능을 발휘하는 분야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투자를 해주고 싶어요. 그게 예, 근데 걔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뭐 무턱대고 뭐 학원을 뭐 잔뜩 보내거나 뭐 이러진 않을 것 같고. 김지우 변호사님은 그러면은 그 초등학교 때부터 쭉 지금까지 네. 특별한 사교육이나 가외 이런 거 별로 안 하셨어요? 많이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이대 가요? 이대 나오는 뭐 아니. 특별한 사교육 없어도 이대 나올 수 있다 이건 거죠. 그냥 제가 머리가 좋아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멋지다. 정말 멋지다. 정말 멋지시죠. 네. 근데 사실 2008년 글로벌 그 경제 위기 이후 수년 동안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는데 사교육 부분만은 예외인 업종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와는 상관없이 부모라면 사실 포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사교육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법률 컨설팅을 의뢰하신 분도 이 사교육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일지 만나볼게요. 저는 36살의 주부입니다. 어느 날 딸의 피아노 선생님으로부터 제 딸이 재능이 있다며 좀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보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50? 아, 여보, 우리 딸이 재능이 그렇게 있대. 그리고 그 선생님이 아는 교수님까지 추천을 해주겠대. 여보. 그 말을 믿어? 150? 말이 되는 소리라고 있어. 애가 능력 때문에 다 크는 거지. 그만해. 아, 그래도 재능이 있다잖아. 좀 아, 시키-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마. 월급 300만 원으로 세 가족이 생활하면서 아이 교습비로 150만 원을 낸다는 게 말이 되냐며 남편은 다시는 이야기도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남편 몰래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버는 돈은 턱없이 적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우, 미숙 엄마. 이게 사람들 시선만 좀 그렇지. 요게 보수가 세. 그래. 그래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일은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노래방에 온 사람들 사이에서 탬버린 치고 노래만 불러주면 된다는 이야기에 덜컥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남편에겐 미안했지만 내 딸아이의 재능을 꼭 키워주고 싶은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딸아이가 개인 교습까지 받게 되자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보, 노래방에서 일을 하던 도중 놀러온 남편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제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이혼을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법으로 하겠다는데 딸을 위한 제 행동이 정말 이혼 사유가 되는 걸까요? 네.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어머니께서 노래방 도우미로 취직을 하셨네요. 노래방 도우미가 근데 남편이 이렇게 화내야 할 만큼 나쁜 건지 좋은 건지는 이것이 합법적인 일인지 아닌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황 변호사님, 네. 노래방 도우미는 합법적인 일인가요? 일단 그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래방 시설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노래방 뭐 주인한테 불러달라고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놀았다, 노래방 도우미가 와서 놀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보면은 4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그 식품 적개곡을 하던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도두른 적객 행위를 하면은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선을 해서도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노래방,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식품 적개곡 그런 데서 그 노래방 도우미를 이제 쓰거나 이제 그 알선을 해서 이제 불러주거나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또 유흥 종사자를 들 수 있도록 규정한 그 곳에서는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그런 적객 행위를 하는 유흥 종사자를 들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 이제 무슨 노래방은 이제 그런 유흥 종사자를 두고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곳에서 이제 도우미를 부르는 거는 불법입니다. 아, 네, 제가 보충 설명을 하면은요. 네. 그렇게 일반적으로 노래방에서 이렇게 도우미를 불러서 하는 경우는 불법인데 황 변호사님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저희 식품위생법 21조에는 영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거기에 식품 적객업 안에 유흥주점 영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의를 보면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아는 룸사롱, 뭐 단란주점. 디스코, 카바레 뭐 이런 데를 말할 단란주점도 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런 유흥주점 영업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뭐 노래방 도우미처럼 와서 이렇게 유흥 종사자로서 일을 해도 합법이 될 것 같고요. 과연 자녀의 교육비를 벌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라는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법률 컨설팅을 위한 모의법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을 주신 아내 측 입장부터 들어볼게요. 저희 의뢰인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노래방 도우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도우미는 이미 아까도 저희들이 언급한 대로 저희 의뢰인을 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그 유흥주점 영업을 허가받은 곳에서 했기 때문에 불법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뭐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뭐 관련해서 같이 있던 남자들과 불륜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외에 다른 어떤 혼인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어떤 뭐 성관계 거부나 집안 살림 소홀, 뭐 양육 불이행 뭐 이런 어떤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이 노래방 도우미를 당연히 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한 행위가 저희 민법상 840조 제6호에서 기타 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 의뢰인의 경우는 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840조 제6호를 말씀하셨는데요. 재판상 이혼 원인은 민법 제840조에서 1호부터 6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는 이제 부정한 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거는 제1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걸로 보입니다. 부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이제 이제 외간 남성과 이제 성관계를 하는 행위 그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간통보다 더 폭넓게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간통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부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고 일체의 이제 스킨십, 외간 남성과의 스킨십도 정조 의무 위반에 해당해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유는 1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저쪽 변호사님이 네? 얘기하신 게 되게 좀 오해 소지를 오히려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제가 막말로 뭐 불륜을 저지르고자 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저희 딸 위해서 정말 일을 그냥 아르바이트를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뭐 불륜이란 건 아예 뭐 스킨십을 하더라도 제가 뭐 술을 따르는 과정에서 그냥 스칠 뿐이지 그런 일은 전혀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뭐 생각하는. 네. 그리고 막말로 저희 신랑이 지금 월에 300을 벌어오는데 네. 돈을 더 벌어왔다면 제가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아하. 오히려 저희 딸을 위해서 잘했다고 칭찬을 못 해줄 망정 네. 이런 걸 가지고 이혼을 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에요. 여보 생각을 해봐. 당신 돈 많이 벌었으면 내가 이렇게 했겠어?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돈을 벌어왔어야지.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도. 야근 그래. 꼬박꼬박 그러니까 나도 하면서. 자기가 힘든 걸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조금 도와주고 싶어서 그냥 가서 노래방에 조금 돈 더 줘가지고 거기서 일했을 뿐이야. 그럼 상의를 했었어야지 나한테. 상의를 막 어떻게? 그러면은- 그럼 돈을 벌어왔어야지. 300도 부족해? 더 벌어야지. 우리 생활비가 지금 빠듯해봤자 300에서 150 그 반 나가봐. 그럼 뭐 먹고 살아. 집세도 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근데 남편분 상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상의하셨으면 허락하셨나요? 절대 반대죠. 어허. 그러니까 돈을 결과는 벌어왔어야지. 그리고 저는 김지우 변호사님한테 할 말이 있는 게 네.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혹시 계속 변호를 해주시는데 저 여자 저 옆에네랑은 지금 말이 안 통하고 김지우 변호사님 미래의 남편이 네. 노래방 도우미예요. 내 남편이요? 네. 제 남편이? 네. 그러면 결혼할 수 있을 거예요? 결혼하실 거예요? 그 노래방 도우미와 낮에는 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저기 여보, 지금 이 변호사님 띠적거리지 말고 나랑 얘기해. 돈을 벌어왔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말이 그러면은- 맞아 안 맞아? 그럼 나는 너가 이랬던데 너 말고 다른 도우미를 불러서 놀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이게 논다는 거야? 지금 이때까지 그럼 노래방에서 당신 뭐 하고 논 거야? 어?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지금 나를 지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얘기해봐. 아니 네가 건전하다며. 난 건전히 놀아. 지금 말이 다르잖아. 지금 자꾸 말이 바뀌어?
나는 열심히 일했고 더 그렇게 이상 뭐 불륜을 떳떳해? 저지르지 않아도 떳떳하게 어찌 했다고. 됐던 남의 사람들 우리의 그거를 이해해주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당신 혹시 노래방에 도움이 불러가지고 아니 이상한 짓 안 했어? 놀았어 나는. 그래 그럼 대체 왜 난 그래? 안 놀았어. 그래 그럼 대체 왜 넌 그러냐고. 놀았잖아. 놀면서 이게 뭔가 돈을 일한 벌었잖아. 거지? 아, 잠깐만요. 그러면 노래방 도우미와 함께 시간을 보내본 적은 없지만 왜 그렇게 도우미를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이신 건가요? 그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스마트폰에서도 보면은 막 다 완전 막 너무 야하게 놀잖아요. 그게 네. 술을 먹고 외간 남자랑 술을 먹고 탬버린 치고 막 섹시 댄스 추고 한다는 게 다 그려지죠. 안 그래도 끼가 넘치는 친구거든요. 그럴 수 그래서 있는 확률이 있다. 주량도 너무 약해요. 맥주 한 잔 마시면 기억을 못 해요. 누구랑 가는 그러니까 거야? 기억이 나 안 소주 나는 3병을 거죠. 먹어 이 사람아. 저건 주량- 거짓말입니다. 무슨 소리야? 소주 3병을 같이 먹었잖아 맨날. 그리고 기억을 못 했잖아. 먼저 취하셔서 기억 못 하시는 아니요. 건 아닌지. 저희 남편이요. 기억을 술 못 해요, 아예 술을 못 해요. 마시면. 술 한 맥주 2잔, 뭐 소주 조금만 섞어 마셔도 그냥 가긴 그리고 하거든요. 외국 유학하기 때문에 워낙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고 스킨십 네. 문화 같은 것도 그냥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를 해요. 무슨 소리야? 뻔히 이게 그려져요. 저 처음 만난 소개팅 당시 때도 그러셨어요? 반가워요 하면서 뽀뽀를 해서 그거에 반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하더라고요. 다른 남자분들도 반할까봐 불안한 마음이 크시겠는데요. 아니 저 이외에 예. 분명히 반갑다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면 저기 아내분 남편분이 이렇게 싫어하시는데 다른 일도 하실 수 있는데 꼭 도우미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네. 사실 그 전에 다른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는데 이거를 저희 같이 아르바이트한 친구가 알려준 거예요. 알려주셨어요. 저는 낮에 지금 투잡을 뛰고 있었어요. 낮에는 저기 인형 눈알 붙이기도 하고. 아, 요즘도 붙이시는군요. 그럼요. 네. 그 마늘 까는 거 그게 진짜 손이 다 부르트고 저희 남편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네. 일만 그냥 애한테는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노래방 아르바이트 하니까 지금 거의 한 그 마늘 까고 인형 눈 붙인 거 10배예요. 저희 딸 지금 이제 가해 받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선생님이 지금 교수님도 추천해주고 그랬는데 남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내가 벌어오는 게 300이야. 근데 우리 집 월 소득이 300이야. 네가 뭘 벌어왔어? 인형 눈깔 본 거 어디다 썼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그거 뭘. 애 학원비를 댔다고. 그러니까 네가 방금 전에 마늘 까고 뭐 다 했다며. 해가 안 돼서 노래방 도우미를 한 거라고 말도 똑바로 들이 이 양반아. 그럼 내가 투잡으로 돈 벌어와. 그럼 내가 안 할 테니까. 나도 호빠 그럼 하면 된다는 거야? 아, 우리 상관없다는 잠시만요. 거야? 아, 그렇게 두 분이 말이 안 크게 통합니다, 저 다투시지 여자랑. 마시고요. 예, 그러면 남편 측의 입장을 변호사님의 이야기로 전해 듣겠습니다. 예.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정조의무 위반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걸로 이제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부정행위라는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부부 그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모두 다 포함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여보 자기 사랑해 뭐 이런 문자를 주고받는 행위도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고요. 또 키스나 포옹을 하는 이제 스킨십 같은 경우도 이제 네. 부정한 행위에 포함됩니다. 또 보통 남자들이 이제 사창가나 이제 그런데 성매매 업소에 등록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도 당연히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제 뭐 계속 애인을 사귀는 것만이 부정한 행위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 사안에서는 노래방 도우미를 하는 경우잖아요. 이제 네. 노래방 도우미라는 게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이성과 술을 마시면서 이제 춤과 유흥을 돋구는 행위를 하는 행위인데요. 이러면 당연히 이렇게 스킨십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스킨십이 수반되는 행위로 이렇게 이성과 이제 술 마시고 어울려 노는 행위가 이제 지속적으로 직업으로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거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의 그 교육비를 위해서 노래방 도우미를 한 부인의 행동, 부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힘들지만 다 참고 했고 부정한 행위는 없었다. 또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부분의 차가 굉장히 큰 것 네. 같습니다. 황 변호사님께서는 당연히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은 뭐 불륜, 광범위한 의미의 부정행위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킨십 남자와 그냥 유흥을 돋구는 정도의 일만 했지 어떤 스킨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저희 의뢰인이 자기 개인의 어떤 유흥비를 벌기 위해서 사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아이 교육비, 아이의 재능을 없애버리고 싶지 않은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 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는 점을 좀 참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도 그런 언급을 했지만 이 일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상에도 규정되어 있는 합법적인 일입니다. 뭐 이 일을 하다가 만난 남자랑 어떤 부정한 행위까지 갔다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겠지만 저희 의뢰인은 지킬 선은 지키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뭐 어떤 지금 남편분이 청구하는 이혼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요. 근데 현재는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더 짓궂거나 더 이상한 걸 요구하는 손님이 왔을 땐 거부하시기가 어렵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거부는 잘 할 수 있고 저는 우리 신랑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네. 이게 저희 부부로서 우리 신랑은 제가 지금 불순한 행위를 저질렀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너는 그랬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저희 부부의 의무 중에 하나가 자녀를 잘 교육시키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아이가 배우고 싶어하고 그리고 하고 싶어하는 그 재능이 있는데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배운다는 거는 그 부모로서의 또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신랑도 좀 차근차근 잘 생각을 해봐. 내가 거기서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한 것도 아니고 막말로 우리가 조금 더 넉넉했다면 나는 그 일을 하지도 아예 않았을 거야. 근데 자기한테 말 안 하고 한 거는 자기가 되게 기분 나쁠까 봐 얘기 안 한 것도 있었어.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도 열심히 해서 300을 벌었는데 거기서 밖에 나가서 잠도 못 자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애도 힘들겠어. 애도 그러니까 아빠는 나한테 봐야 되잖아. 상의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나한테 기분 나빠서 하지 말고 우리 딸을 생각해 보라고. 일단 우리 딸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와이프로서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딸만 생각한 거 아니야? 그 딸만 생각한 거 아니야? 자기 자식 아니야? 당연하지. 그러니까 나한테 상의를 했었어요. 그럼 내가 대리운전이라도 해서 얘기했잖아. 투잡을 떼서 450을 월급 올렸을 거 아니야. 그래 나중에 우리 자녀 미진이가 나중에 부모님 그 직업란에다가 노래방 도우미 우리 엄마 이렇게 쓰면 넌 떳떳해? 그리고 거기다가 뭘 저거 아르바이트 자기가 더 돈 벌어오면 그 사이에 그만두겠지. 뭘 그렇게 하냐 또. 아유 아주 그러니까 그냥 떳떳하냐고. 남자가 아주 그냥 쫌생이야. 아니, 이 두 분이 더 싸우기 전에 최종 변론까지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원고 측부터 최종 변론해 주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의뢰인한테 듣기로는 남편분도 노래방 도우미 불러서 즐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뭐 사회생활의 일환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반명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아이의 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것이 노래방 도우미입니다. 그리고 뭐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어떤 불륜을 하거나 어떤 스킨십을 허용되지 않는 스킨십을 하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는 보여지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 의뢰인하고 남편하고 잘 상의해서 합리적인 어떤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서 유흥을 즐긴 적이 있었다라는 점을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이제 그 여자분 쪽에 면책을 주장하시는 거는 내용이 잠깐 나왔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한 행위는 남편 아내에 있어서 이제 다른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이 여자분에 대해서 이제 그 노래방 도우미가 부정 행위인 거는 남자 쪽에서도 노래방 도우미와 같이 놀았으면은 부정한 행위가 맞게 되는 거고요. 이제 말씀하신 취지 중에서도 남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서 놀았다는 게 일단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걸 깔고서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이제 남편분께서 노래방 도우미와 부적절하게 놀았다면 이것도 당연히 부정한 행위로 이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게 부정한 행위 스킨십이 전혀 없었다라고 해서 뭐 여태까지 해서 진짜 스킨십이 전혀 없어서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신다면은 이제 860조 1호에 해당하지 않을 뿐이고요. 남편과 상의 없이 유흥업 종사자로 일하면서 이제 그 부부간의 신뢰가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부부간의 이제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기 때문에 이는 이제 이비혼 사유 제6호의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에도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호하고 6호 모두 다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해서요. 이혼 청구를 하면은 인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변론까지 이렇게 들었는데 같은 여자로서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어머님의 열정이 너무 과하셨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률 컨설팅을 의뢰해 주신 사연자분과 그 남편의 입장을 연구해 주신 우리 미숙 씨와 기웅 씨,
이제 두 분 부부 아닙니다. 네, 네, 부부 아니신데 아까 연기와는 다르게 나의 어머니, 우리 엄마가 나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걸 알았다. 그럼 미숙 씨 기분은 어떠실까요? 저는 만약에 이제 제가 그런 자녀의 입장이었다면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뭐 당연히 편한 돈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게 그냥 부모님은 그냥 돈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그렇죠. 더 열심히도 안 하고 했었을 것 같은데 이걸 들음과 동시에 충격을 받고 네. 더 미친 듯이 아주 보란 듯이 열심히 해서 더 다시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굉장히 네, 긍정적이네요. 근데 이제 그걸 믿는 거죠. 저희 엄마가 뭐 밖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불륜의 행위를 저지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지금 저는 제 입장에서 저희 엄마를 봤어도 저희 엄마는 만약에 혹시나 엄마가 그런 일을 했더라도 네. 그렇게 불륜을 뭐 저지르거나 이러실 분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네. 정말 딸을 위해서 하고 또 아빠를 생각해서 했을 분이기 때문에 더 그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신데 황다현 변호사님이 이런 경우셨다. 만약에 이제 제가 이 아주 사연을 감수성이 예민할 때 이 사건 이런 일이 있었던 걸 아는 거야. 와. 황다현 변호사님이 저는 이제 삐뚤어지죠. 삐뚤어질 것 같아요. 삐뚤어질 테다. 이게 만약에 이제 엄마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싫으면은 네. 싫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걸 그만둘 때까지는 조금 일부러 막 짜증도 내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중학생 중2였다면 짜증을 많이 냈을 것 같아요. 더 어긋났을 것 같다고. 누가 언제 그런 거 하라고 했어? 내가 뭐 언제 그거 해달라고 했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보통의 이제 중학생 아이들의 반응이라면 그럴 수 내가 있죠. 언제 뭐 이거 시켜달라고 했어? 싫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웅 씨는 저도 똑같습니다. 뭐 음. 학원비 이런 교육비가 거금이라면 그 돈이 부족하다고 막 우리 엄마가 막 이렇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도우미 일을 하신다면 물론 딱 그 정도 인식이 있을 나이가 되면 뭐 중학교 네. 3학년 정도 된다 치면 저도 진짜 뭐라고 해서 이건 진짜 실망감도 클 것 같고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철이 들면은 좀 마음 아프긴 하겠지만 정말 황다현 변호사님처럼 네. 진짜 내가 뭐 그거 하고 싶어서 했냐 정말 난 안 해도 되니까 그거 하지 말았으면 그렇지. 좋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겠죠. 이제. 예. 김주희 변호사님. 저는 뭐 더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노래방 도우미 하는 걸 알았으면 일단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 개인이 제가 생각해도 내 재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이걸 사장시키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일단 개인 교습 받던 거를 아무래도 좀 더 비용이 적게 되는 뭐 일반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아빠가 월급이 좀 더 오를 때까지 개인적으로 노력하거나 해서 좀 절충적인 방안으로 선택하거나 엄마가 다른 일을 좀 하시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어떠한 목적이 좋다고 해서 그 가정의 수단과 방법이 모두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만약 이혼까지 가게 된다면 그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아이가 모를 수 없는 일이 되겠고요. 이 아이가 받을 충격, 그 어떤 상처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이야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자식이 이렇게 충격을 받은 상태라면 일단 바로 당장 그 일을 그만두고 그걸 확인시켜주고 네. 더 이상 이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면서 일단 미안하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엄마로서는 그렇게 일한 게 나는 부정한 행위도 없고 정당했다 했는데 아이가 알았다고 해서 바로 그만두는 거는 정당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지 않을까요? 미숙 씨? 저는 이게 좀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아이가 지금 학원을 다니고 그 좀 재능이 있을 나이고 뭐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쯤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저는 솔직한 게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은 조금 더 이제 좀 유도리 있게 하되 아이에게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주변에서는 이런 일을 이렇게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엄마는 이렇게 돼서 뭐 더 이렇게 하진 않았고 오히려 너가 만약에 이 일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엄마는 그만둘 용의가 있다. 하지만
엄마는 이 일을 통해서 너한테 부끄러운 적 한 번도 없고 아빠한테 부끄러운 적 이런 거를 좀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좀 진지하게 여행을 가서라든지 좀 이렇게 차분하게 될 수 있는 공간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얘기하면 아까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그 부정행위 그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황 변호사님? 근데 그 부정한 행위에 그 대해서는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요. 네. 그 이성과 한 방에서 밤을 지새운 행위는 부정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성행위가 있건 없건 그건 관계가 없고요. 그 방 안에 한 개만 있어도 그렇죠. 이 선 넘어오지 마. 뭐 실제로 이랬었다고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이제 형사상 이제 지금 폐지됐지만은 네. 간통죄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무죄가 됐었는데 이제 그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는 그거 성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한 방에서 밤을 지샌 행위 자체가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을 내용이 어떻든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없죠. 네. 이제 성인 남녀가 한 방에서 같이 잤다. 뭐 그 밤을 지새웠다. 뭐 손만 잡고 잤어도 부정한 손을 안 잡았어도 손을 안 잡았어도 일단은 네. 그렇게 일단 판단이 되어 있었고요. 또 이성과 껴안고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이것도 부정한 행위로 봤고요. 또 남자가 이제 사창가에 드나든 행위도 부정한 행위로 봤습니다. 네. 남성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 사회생활 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서 업소는 이제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네, 근데 업소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이제 스스로 이제 술을 마셔가지고 과음을 해서 이제 탈선 행위를 하는 경우, 이제 뭐 술 마시고 뭐 기억이 안 난다 어쩐다 뭐 이렇게 변명하는 것도 소용없고요. 스스로 술을 마시고 그렇게 즐긴 행위도 이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이제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아내 몰래 다른 여성과 약 10개월간 만나서 따로 식사도 하고 연락도 주고받고 또 매일매일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행위. 하루 이틀 빠진 것 매일매일이 그러니까, 중요한가요? 이제 한 10개월간 이제 다른 여성과 약간 이제 데이트나 썸을 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했다는 거죠. 이제 그의 배우자 있는 사람이 이것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뭐 실제로 뭐 성행위를 했건 안 했건 그까지는 상관없이요. 그렇지만 이제 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는데요.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생각을 하는 행위. 마음속으로 그거 안 하면 아무도 몰라. 못하잖아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네. 정신적으로 이제 뭐 첫사랑을 못 잊어서 계속 생각을 했다거나 뭐 그런 게 이제 부정한 행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이제 타의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술에 많이 취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날 덮쳤다. 나는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부정한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술에 만취돼서 타의로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여자 입장에서 강간당한 경우 또 이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혼인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제 혼인 전에 있었던 일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인 전에 뭐 유흥업소에서 뭐 일을 했다. 네.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는 안 했다. 그러면은 부정한 행위가 아닌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요즘에 깨똑깨똑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동료애랍시고 뭐 야유회 가가지고 너무나도 이제 친밀한 사진을 올린다든지 그 깨똑 내용이 좀 뭐랄까 좀 우리가 생각하는 좀 그런 식으로 좀 불순하게 보이는 내용이 있다면 실제로 뭐 분류는 아니지만 그런 것 쪽으로 뭐 좀 뭐 처벌이라든지 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이런 것도 부정행위가 되나요? 저도 이렇게 단체 그 깨톡방에서 보면은 어디 네. 야유회 같은 데 가면은 뭐 유부남 유부녀들이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이런 사진을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경우 봤는데 네. 그걸 올린 사람의 의도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단체방에 이렇게 한두 번 올린 것 정도는 부정행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단체방에 뭐 그거를 뭐 지속적으로 올렸다. 그리고 거기에 뭐 어떤 농담적인 애정 표현을 넘어서 둘 사람이 어떤 특별한 느낌을 드는 그 단체방이지만 그런 걸 느끼게 했을 정도다 하면은 부정한 행위겠지만 일반적으로 단체방에 이렇게 그냥 공공연하게 네. 단순히 뭐 어깨동무하고 있는 사진이나 그리고 그냥 농담 남들이 봐도 이거 농담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애정 표현은 그냥 부정한 행위로 그냥 단순히 그냥 친분 장난친 것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걸 넘어서 그 단체방이 아닌 개인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네, 네. 뭐 두 사람 애정을 표시하는 그런 사진을 올리고
또 뭐 애정 표현을 하고 이런 거는 광범위한 의미의 부정행위는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적으로 참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예.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거 직장 내 와이프라고 해서 맞아. 네, 그거를 직장 내 뭐 따로 배우자, 그러니까 직장 내 와이프 따로 명칭이 있더라고요. 오피스 와이프. 네, 맞아요. 맞아,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네, 오피스 와이프까지 뭐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게 이제 문제가 사회 문제가 사실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장난스럽게 이제 어느 정도 네. 서로 이제 그냥 응원해주고 친구 관계에서 도가 지나치면은 아까 그 판례 같은 경우도 그 10개월간의 다른 여성과 따로 만나서 식사를 하고 따로 만나서 뭐 연락을 주고받고 네. 이제 매일매일 뭐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고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뭐 서로 동료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그 다른 뭐 성관계까지 안 했더라도 당연히 부정한 행위에 해당될 여지는 굉장히 높다고 그러면은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챙겨준다고 막 여직원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네. 이제 챙겨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전화 통화를 좀 더 자주 하는 거를 이제 와이프가 봤다면 그거는 와이프 입장에서는 딴 여자한테 연락을 많이 하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뭐 연락을 자주 좀 한다거나 그런 거 그냥 전화 통화 뭐 그런 기록만 남아 있고 그러면 통화를 상당히 자주 일반적인 동료는 보통 업무적인 할 때도 그렇게 자주 할 일은 없는데 일단 우리가 이혼 사건 들어가면 통화 기록을 일단 네. 통신조회 사실조회에서 보는데요. 그 여자랑 남자가 지속적으로 뭐 하루에 몇 번씩 연락한 기록이 한 몇 개월에 걸쳐 있었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부정행위로 추정하고 근데 뭐 업무상 그랬다 이렇게 뭐 변명을 할 수 있는데 통상 저희도 업무 해봐서 알지만 직장에 있는 사람이랑 하루에 몇 번씩 뭐 10번 이상 이렇게 연락하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통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깨똑이나 다 조심해야겠네요. 다. 그렇다면 저에게 의뢰해주신 이분의 법률 컨설팅, 이혼 소송에 대비해서 이분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김 변호사님. 일단 저희 여자분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근데도 남편분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면 제 생각에 이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일 좋은 건 노래방 도우미 일을 일단은 그만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주변 지인들한테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아이 교육비를 벌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외에 뭐 가정생활에 충실했고 어떻게 남편을 뭐 뒤에서 뒷받침해줬고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뭐 사실 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래방 도우미 일을 또 같이 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뭐 문자 메시지나 뭐 통화를 해서 녹음을 하든지 해서 특별히 그 일을 할 때 남자와의 어떤 스킨십이나 이런 건 없었다는 취지의 어떤 내용을 좀 가능한 받아두면은 아무래도 이혼 소송에서 조금 더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분께서 끝까지 이 일로 인해서 이혼을 요구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노래방 도우미 일은 바로 남편이 너무 싫어하니까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내의 뜻을 좀 잘 헤아리셔서 남편분도 또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게 어떨까. 진심 어린 그 두 분의 대화로서 이 일이 정말 잘 해결되길 바라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법적인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 방송 홈페이지 이 법률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또 ARS로 전화 주셔도 유능한 변호사님이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유쾌하게 통쾌하게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 방송이 나가는 이 시간에는 ARS 무료 상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바로 전화 주세요. 미국 플로리다주 따뜻한 햇살 아래 숲에서 일광욕을 즐기던 커플이 있었다. 그런데 멀리서 이들을 발견하고 서서히 다가오는 경찰이 있었으니 일광욕을 즐기던 커플이 자세를 바꾸기 위해 돌아 눕자마자 이를 확인한 경찰은 달려와 남자는 두고 여자만 체포하는데 과연 그녀는 왜 체포돼야 했을까? 잘 봤는데요. 이 일광욕을 하다 체포된 여자. 왜 체포된 거예요, 기용 씨? 이거는 이거 딱 내용만 들어도 알아요? 이게 딱 엎드려 있다가 네.
일광욕을 즐기면 위에는 안 걸쳤을 거 아니에요. 여성인데. 당연히 안 걸치진 않겠지만 안 걸칠 수는 걸- 있었겠죠. 예, 안 예. 걸쳤을 것 같은데 어허. 체포된 이유가 여성이 이렇게 가슴을 노출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가슴 노출 예, 때문에 가슴 체포됐을 노출 때문에. 것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저는 또 이제 보다가 보니까 제가 딱 촉이 왔는데요. 돌아눕자마자 보인 것은 바로 온몸의 문신. 아. 이 여자는 정말 극악무도한 조폭이었을 것이다. 범죄자. 아. 왜 보면은 이렇게 뒤에 이렇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앞에 보면은 네. 좀 만약에 이제 가슴 모양을 딴 이게 요즘에 막 그런 문신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온몸을 휘황찬란하게 감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저거는 예를 들어서 흑장미다. 바로 체포. 이 일광욕을 하다 체포된 여자 왜 체포됐는가 하면은 기용 씨가 맞췄어요. 일단 박수 보내드릴게요. 네. 가슴 노출 때문에 체포가 됐는데요. 플로리다 주법에서 여성의 경우 모유 수유를 위해 가슴을 드러내는 일 외에 어떤 경우든 가슴을 노출할 경우는 구속과 또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어머, 되게 신기하다. 굉장히 의외죠. 네네네. 그 나체 해변도 있는 곳이 또 미국이고 한데, 근데 사실 이 플로리다는 살인적인 무더위로도 유명한데 32도가 웃도는 이 무더위에 자기 정원에서 잔디를 깎다가 너무 더워서 아우 더 상의를 벗었다고 구속된 분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외죠. 네. 근데 한국도 사정은 비슷하죠? 네, 그 한국에서도 경범죄 처벌법에서 알몸 노출죄를 이제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렇게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그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드러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수치심을 이제 유발하는 경우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 사람 눈에 띄는 곳인지 여부나 이제 어느 정도 노출을 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이게 이게 처벌 대상인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덥다고 웃옷을 막 벗어도 되는데 맞아. 여성만은 안 돼요. 여성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사실 저희 뭐 누드비치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를 보면은 다 벗고 그냥 원시처럼 돌아다녀도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옷 입는 없어요. 분이 이상하죠? 네, 오히려 그곳에서. 그걸 이상하게 네.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보면은 여성 가슴 노출에 대한 항의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너무 이거를 꽁꽁 싸매두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범죄가 일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좀 은밀하게 좀 그 남자한테 뭐 성욕을 불러일으킨다 막 이런 거를 규정을 안 지어놓고 일단 뭐 자연스럽게 한다면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 외국에서는 이 법에 대한 여성들의 문제 제기가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SNS조차 여성의 가슴 노출을 금지하면서 더 반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황 변호사님. 네, 대부분의 SNS에서 정책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게요. 그 여성 젖꼭지가 보이는 사진은 그 게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그래서 거기만 모자이크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근데 반대로 남성의 젖꼭지가 보이는 사진은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 여성의 그 상반신 누드 사진은 그 SNS 그 업체 쪽에서 그냥 삭제를 해버리니까 네. 이것 때문에 반감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운동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정책이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니까 여성분들께서 이제 여성의 이제 상반신 사진에다가 그 남자 가슴만 합성해서 올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리 더 니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리 더 니플 캠페인을 지지하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캠페인이 옛날에 과거 1920년대에 그 미국의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그 투쟁을 계속적으로 해서 이제 참정권을 얻어왔는데 이런 프리 더 니플 캠페인도 그런 권리 투쟁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에서도 이제 그 SNS는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똑같은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 가슴 노출하거나 하는 여부 같은 경우는 남들에게 혐오감 주지 않는 이상 이제 그 남성 사진과 여성의 상반신 누드 사진을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나 네.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네, 이런 반감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걸로 보여요. 아, 그럼 이번에는요, ARS와 또 홈페이지 들어온 사연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기용 씨 얘기 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10년 전 암으로 아내를 잃고 혼자 어린 남매를 키우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막내를 낳자마자 암을 발견했고 투병 3개월 만에 세상을 뜨면서 막내는 엄마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연년생이라 큰애도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어린 두 아이를 혼자 돈 벌면서 키우기가 힘들다 보니까 시골에서 미혼이었던 처제가 올라와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애쓰는 처제를 보면서 고맙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새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 처제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인 걸 또 확인했었고요. 가족들은 둘째 치고 법적으로 저희가 혼인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이거 법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네. 이게? 이게 네. 이분들이 1990년 이전이라면 혼인신고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 1990년 이전에 민법 개정되기 전에는 그 인척의 범위가 처의 부모로만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부와 처제가 혼인을 법적으로는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민법이 90년에 개정되고 또 2005년에 개정이 됐어요. 근데 네. 최근에는 지금 현재 민법 809조를 보면 근친혼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었던 자와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혼인을 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부와 처제는 그 언니와 나와의 관계는 이촌이고 이촌이 혈족인데 그 배우자였던 그 형부니까 그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혼인 신고하더라도 뭐 수리도 안 되겠지만 수리가 네. 됐다고 하면은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랑은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네. 정말 상을 줘야 하는 그런 사연이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이 되긴 좀 멀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선 전혀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래요. 방법이 네, 없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2005년에 개정된 민법이 개정됐는데요. 2005년 개정되기 전에 이제 구민법에 따르면은 형부와 처제와의 혼인은 무효입니다. 네, 무효이고요. 근데 2005년에 개정되면서 그 처제와 형부와의 결혼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데요. 이제 네. 그렇지만 이제 법원은 이제 그 사실상 이런 사례가 이제 꽤 몇 번 있는데 그 처제와 형부가 사이 관계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보호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은 법률론에 준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례를 살펴보면은요. 그 서울가정법원에서 처제와 형부 관계에 있던 그 갑을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어서 이제 그 형부를 상대로 재산 분할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이제 뭐 그 이혼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할 때 인정을 하는 건데요. 그 이 서울가정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형성 경위 그리고 사실혼 관계가 장기간의 공동 생활로서 부부의 실체가 이제 있었다고 있고 봤고 또 안정성과 신뢰성이 형성되었고 또 재반 사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재산 분할 청구를 해서 법적으로 이제 인정을 해줬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법률상 혼인은 힘들지만 사실혼 관계로 서로 배우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니 그 부분은 조금 위안이 되는 듯합니다. 가족 간의 충분한 이해와 축복 속에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풀어본 문제 여기까지입니다. ARS를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사항 전화 주셔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글을 남겨주셔도 저희 변호사들이 유쾌, 상쾌, 통쾌하게 문제 풀어드리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희가 방송 나가는 이 시간에는 ARS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직 여자만을 위한 법률 컨설팅 프로그램 기막힌 가정법!